자, 교재 55쪽 보세요. 네 번째 실효라 되어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다음 줄칩니다.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이 잃는다 줄치고.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별도 기준인 지구 단위 계획은 몇 년 안에 결정 고시해라는 뜻이에요. 3년 안에 결정 고시해라 이 뜻입니다. 자, 또 그 다음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정해서 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도 5년 내에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효력이 잃는다 줄쳤네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면은 몇 년 안에 개발 착수해라는 뜻이에요. 5년 안에 해라 이 뜻이에요. 자, 내려가서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건축물 갈로 띄어놓으시고 건축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반드시 건축물 용도 제한 해놨죠. 필요한 몇 가지 딱 정해놓은 거. 그 외에는 지구 단위 계획 설치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가 하나 있어요. 갈로 안에 보시면은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자, 줄칩니다. 아래의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죠.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가설 건축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에 박스에 지구 단위 계획이 정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놨죠. 자, 1번에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다음에 줄칩니다. 총 존치기간이 3년 범위에서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 건축물까지 줄치면 돼요. 그럼 한마디로 총 존치기간이 3년 이내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에 맞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다만 보실 거 없고 내려가서 2번에 재복구기간 중에 이용하는 줄칩니다. 재복구용 가설 건축물 줄치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줄칩니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 자, 이런 세 가지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에 맞지 않아도 되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절로 갑시다. 개발행위 허가로 갑시다. 자, 이제 개발 행위를 배웁니다. 개발 행위는 6가지죠. 첫째,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자, 물건 사둔 행위, 물건 적치. 자, 이 6가지 행위를 뭐라 부른다?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 허가는 필지별로 해주는데,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규모가 크죠. 일일이 허가 받을 수가 없어요. 수천 수만 필지에다 개발되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자,
허가 없이 합니다.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원칙에 도시공객 사업이란 말 찾았습니까? 밑줄 치시고. 자, 도시공객 사업 위에 쓰세요. 허가 X라 쓰세요. 도시공객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한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의 줄치입니다.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자, 그 허가 대상 개발 행위는 박스 안에 있죠. 1번 건축물 건축.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법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한 제작물 설치 같은 걸 말합니다. 다리나 교량, 터널 같은 거 설치하는 것을 공작물 설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번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줄치시고, 자, 물건을 사둘 때는 녹지적이나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허가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물건 사둘 때 허가 안 받아요. 농림지역도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 1개월 이상 사놓는 행위는 개발이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간란에 농림지역은 해당됩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해놨죠. 농림지역에는 자, 물건 살 때 허가받아라면 농사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자, 토지 형질 변경은 자, 거기에 간란에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제한 토지 형질 변경 제외한다로 되어 있죠. 자, 경작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허가받지 않습니다. 예. 자, 경작할 때도 흙을 파거나 덮어야 되죠. 자, 형질병이 일어나지만 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토정질병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하살표 보시면 절토, 땅깎기, 자, 성토, 흙삭기, 정지, 땅 고르기죠. 정지는 땅 고르기. 포장,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는 걸 말합니다. 공유수면 매립. 자, 우리 바다 같은 거 매립하는 거 말하죠. 이 5가지를 형질변경이라 합니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자, 이걸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로서 허가받아야 되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형질 변경 일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 지력 정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객토라는 것은 새 흙 넣기죠. 환토, 흙 바꾸기입니다. 정지, 땅 고르기 또는 양수, 배수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으로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형질 변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한 토지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가 있죠. 자, 그거 갈로 묶고 그거는 옆에 씁니다. 허가요라서. 자, 그 4가지는 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도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인적 토지의 관계. 자, 물을 댄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배수, 물을 뺀다 이 말이죠.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면 이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 2번에 재활용 골재, 사업상 폐토양, 무기성 온이. 무기성 온이라는 것은 오염된 흙을 말합니다. 오염된 흙. 자, 등 수질 오염, 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할 경우에는 개발이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다만 자, 농지 개량에 따른 성토는 어떻다? 제외. 그는 옆에 끌어다가 그는 허가 X. 농지 개량에 따른 성토일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지목 변경이 수반될 때는 자,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간로안에 전답사의 변경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건 옆에 끌어다가 허가 X. 전답사의 지목 변경은 허가 없이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옹벽의 설치, 가로 띄름치고 또는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될 경우에는 자, 이거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 네 가지는 허가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거기에 밑줄 친 부분은 허가 없이 하죠. 그런 걸 주의하고 봐야 돼요. 요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토석 채취, 네 번째,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채취하는 것도 개발행위. 다섯 번째, 다음의 토지 분할이라서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합니다.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부에 하기 때문에 개발의 형하로서 토지 분할로서 자, 개발의 허가받을 것은 밑에 세 가지가 있죠. 그거는 시험에 물어본 적이 없죠. 아시겠습니까? 그냥 참고하시되 하나만 설명하면은 그 셋 다 전부 다 도로와 관계되어 있어요. 도로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건축법의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자 도로가 있고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뒷대지가 자 명제예요. 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 대지 일부를 도로로 쓰려고 합니다. 그게 분할해야 되죠. 그 폭이 4m고 자 여기 10m예요. 자, 그러면 40제곱미터를 앞에 대지에서 분할해서 이거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할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만일 주거지역이라면은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60제곱미터죠.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에는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60제곱 이상으로 분할해야 돼요. 미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도로로 쓰기 위해서 지금 분할해야 되죠. 60제곱미터 어떻습니까? 미만이죠.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이때는 분할해야 돼요. 이럴 때는 원래 분할 안 해주는데 도로로 쓰기 위해서 이 분할할 때는 이때는 개발이 허가받아서 분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전부 다 셋 다 도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인한 분할일 때는 그런 개발이 허가받아 분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뜻이고 여러분 시험에는 사실상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서 까만 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 줄칩니다. 다음의 경미한 변경은 허가 없이 뭐만 해야 됩니까? 통지만 하면 됩니다. 1번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줄치시고 자,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는 허가 없이 통지만 해라 이 뜻이에요. 자, 단축이 받는 말이 뭡니까? 연장이죠. 옆에 서세요. 연장일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연장일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방관리운의 줄칩니다. 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 5% 범위 안에 축소합니다. 자, 공작물 무게, 부피, 수평 투영 면적, 가로 띄름씌우고 또는 토석 채취량 5% 범위 안에 축소할 경우 포함해서 이런 축소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통지만 해라 이 뜻이에요. 자, 축소 반대말은 뭐예요? 확대일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옆에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단축이냐, 연장이냐, 축소냐, 확대냐 이거 물어봐요. 아시겠습니까? 자, 3, 4, 5 밑에 3, 4, 5 있죠? 참고하시고 자, 내려가서 다른 법률 적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버리세요. 자, 버렸습니까? 2번 예에 가서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 자, 여기에는 자,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다 이 뜻이. 1번에 줄칩니다.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일 때는 허가 없이 해도 돼요. 단 1개월 내 턱과 퇴독도 시장문서에 뭐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되죠.
이번에 자 줄칩니다.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정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됩니다. 왜? 건축법상 신고했기 때문에. 자, 양가로 3번에 다음의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해도 되는데, 자, 여기도 그 다음 페이지 박스 안에 쭉 들어가 있죠. 자, 체크한 것만 보세요. 체크한 것만.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1번에 거기에 건축물 건축에 체크하시고, 자, 갈로 하나 줄치면 돼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은 허가 없이 됩니다. 뭐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고 가설건축물로서 허가 신고 대상도 아닌 이런 건물은 조그만한 건물이겠죠. 이거는 허가 없이 설치해라 이 뜻이에요. 자, 방관위원회 공작물 설치 중에서는 한 칸, 두 칸, 세 칸째 넣어오시면 거기에 밑줄 치면 돼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안에서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해도 됩니다. 녹지, 관리, 농림지 안에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되는데 갈로 안에 자 줄칩니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양식장 그 밑에 끌어다 쓰세요. 허가요. 양식장 허가 받아라. 비닐하우스 안에 양식장이 들어갈 때는 허가 대상이다. 그 뜻이에요. 자, 3번의 토지 행질 변경 중에 첫 번째 거 줄칩니다. 높이 깊이 50cm 이내 절토 성토 정지까지는 허가 없이 해라. 땅을 50cm 파거나 덮거나 고르는 것은 허가 없이 해라 이 뜻이. 갈로 안에 포장 제외에 찾았습니까? 거기에 줄치고 위에다 씁니다. 포장은 허가요. 포장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페이지 마지막 줄에 거기에 줄칩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 변경, 절토 성토는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줄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형질 변경도 허가 없이 해도 됩니다. 자, 토석 채취 중에서는 줄칠 것이, 체크할 것이 없고, 방관위원회 토지 분할로 가서 두 번째 거 줄칩니다. 토지 일부를 국유지,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허가 없이 해도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거 줄칩니다. 토지 일부가 도시공객시설로 지정되면 고시된 당일 토지 분할은 허가 없이 해도 돼요. 자, 또 그 밑에 거.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도 허가 없이 하는데 이상이란 말에 동그라미에서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6번 물건 사놓는 행위는 체크할 것이 없습니다. 방금 그 줄친 거 있죠? 그것만 보세요. 다른 건 안 봐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허가 절차로 갑시다. 허가 절차. 자,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있겠죠. 자, 개발 행위 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 허가 신청서에는 첨부되어야 할 계획서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계획서가 있죠. 첫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 자, 그 다음에 위해, 방제에 관한 계획서.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방제에 관한 계획서. 경관과
조경에 관한 계획서, 이런 계획서가 필요하면 제출해야 돼요. 줄여서 이걸 기위한조에 관한 계획서라고 합니다. 자, 이걸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은, 자, 허가권자는, 자,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허가 기준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일반 기준 5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부 기준. 자, 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구체적 기준. 자, 여기에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해서 15일 내에, 자, 부적합하면 뭐합니까? 불허가, 적합하면은 허가를 하죠. 자, 이런 불허가 처분이나 허가 처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국토 이용 정보 체계라는 것은 이메일을 말하죠. 예,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라 뜻이에요. 구도로는 안 됩니다. 자, 허가를 할 때는, 자,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한조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조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착공을 해야 되겠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점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 절차를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허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 행위를 하는 자는 줄칩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항기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줄치시고,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다. 줄쳤습니까? 개발밀도관리구의 옆에 끌어다 쓰세요. 주거, 상업, 공업지라 쓰면 돼요. 개발밀도관리구는 주거, 상업, 공업지니까 이미 기반시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기반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개발 행위를 하려면은 기반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 이거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출하는 곳은 주거상업 공업지가 아니라 미개발지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흘러가고 여기에 미개발지, 여기다가 개발해서 건물 넣겠다. 자, 그러면은 첫째 진입도로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하수도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돼. 건물이 들어가려면 이런 시설이 뭡니까?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용지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내야 여기 허가돼 주겠다 이 뜻이. 자,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미개발지 있죠. 미개발지. 미개발지가 개발 가치가 있는지 보는 첫째 기준이 이겁니다. 이거.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이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를 하면서 미개발지가 매물로 나와서 현장 가봐야 되죠. 이거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없다. 진입도도 설치해야 되고 수도도 없고 하수도 없다. 자, 전기도 없다. 이런 거 설치하는데 많이 돈이 듭니다.
그러면 이 미개발지는 개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래. 자, 두 번째 위해 방지 조치. 자, 그래서 이런 여기에 자 도로도 있고 전기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가 개발해야 할 대지다. 예. 그럼 이거 산이니까 여기 절개를 해야 되죠. 이만큼 절개하는데 여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뭐 사줘야 돼요? 축대 사줘야 되죠. 이런 조치가 뭐예요? 위해 방지 조치다 이 뜻이에요. 예. 자, 이것도 이 부지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런 부지는 자 그만큼 축대를 산 한 면을 다 샀는다면 축대 샀는데 비용만 수십억, 100억, 200억씩 든단 말이에요. 이 토지는 개발 가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공사 중에 필요한 겁니다. 공사 중에 환경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서명이 되고 또 공사 끝나면 조건 같은 것도 해야 되죠. 필요한 이 계획서를 내라 이 뜻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여러분이 미개발지를 자 개발 가치가 있나 없나를 보는 기준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2번에 허가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처분 기간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줄칩니다. 서면 또는 국토교용 정보 체계를 통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알려야 합니다. 자, 조건부 허가. 자, 줄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자 의견을 들어 기반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기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도 시험이 여러 번 나왔다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기반 설치, 위해 방지, 환기오염 방지, 조경 등을 조치할 조건을 허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시험 나올 때는 말을 바꾸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설치할 조건을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하수도가 뭐예요? 기반설이죠. 그렇게 바꾸낸다. 축대를 설치할 조건을 허가할 수 있다. 자, 위해 방지에 관한 거죠. 나무를 심을 걸 조건을 허가할 수 있다. 거기 조경이다.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말을 바꿔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시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예치. 허가권자는 기반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기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관리 때려주시고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측케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로안에 자, 줄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례하지 않은 공공단체는 예치 대상에서 어떻다? 제외합니다. 공공사업자는 예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축대 같은 거 사야 되죠. 조건부 허가도 해야 되지만은 저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이행보증금도 예치하라고 합니다. 만일에 저기 공공사업자일 때는 예치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예치 사유가 박스 안에 방갈로 1, 2, 3, 4, 5까지 있죠. 그럼 버리세요. 자, 그 밑에 하살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기비 한 주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 산정하되 줄칩니다. 총공사비의 20% 이내. 자, 가로 띄우시고가 되도록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총공사비 얼마 예치합니까? 20% 이내로. 그 밑에 하살표. 자, 줄칩니다.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까지만 줄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줄칩니다. 보증서 줄치고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줄칩니다. 중공검사 받은 때 즉시 반환해 줘야 돼요. 현금 납입해야 되는데 보증서도 가름해도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개발이 허가할 때 의견 청취와 심의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의견 청취 1번은 뭐 5, 6월 달에 읽어보시고 2번에 심의 봅시다.
관계 행정기한 장은 다음의 행위를 이 법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가 허가, 변경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박스 안에 1과 1의 2 세 가지가 있죠. 자, 1번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목적어란 토지형질 변경으로 줄칩니다. 그 면적이 허가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 자, 허가기준 면적이라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허가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밑에 양갈 1번에 박스 안에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 기준 이상일 때는 심의 거치라는 뜻이에요. 방금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1의 2 찾았습니까? 자, 밑줄 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고개 줄 치시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으로서 줄 칩니다. 그 면적이 허가기준 규모 미만인 경우.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개발하는 용도입니까? 보존하는 용도예요. 이 개발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곳은 자,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이죠. 기준이 이상이 되든 미만이 되든 다 뭐 거쳐야 된다? 심의 거쳐야 허가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상일 때는 뭐 심의 거치면 이해가는데 미만일 때도 심의 거쳐라 이 뜻이에요. 그 미만일 때 심의를 거치게 하는 이유는 자, 포도송이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게는 미만일 때도 심의 거쳐야 돼요. 이 지역은 보존해야 할 용도이기 때문에. 포도송이 개발 제한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자, 어느 관리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하나 있고 자, 그러면은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거, 이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자, 관리지역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이 얼마 미만? 3만 미만으로 돼가 있죠. 예. 자, 그럼 여기에서 만일에 3만 미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래 적용합니다.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3만 미만으로 딱 개발했어요. 형질 변경시켜서 허가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을도 3만 미만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을도 허가를 해줘야 돼요. 자, 병에게도 허가를 해줘야 돼요. 자, 정에게도 허가를 해줘요. A에게도 허가를 해줘요. B에게도 허가를 해주고, 자, C에게도 허가를 해주고, D에게도 허가를 해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범위가 자, 결국은 생긴 포도송이처럼 개발되죠. 이 전체가 개발 다 돼버려요. 허가 기준 면적도로 다 내줍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곳은 포도송이 고별 제한, 이런 개발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자, 우리 여기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3만 미만으로 개발했죠. 갑이 딱 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더 이상 허가 안 내줍니다. 그거 하려고 심의 거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관리지역에서는 지금 자, 갑이 먼저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형질 변경 허가 받아 개발했죠. 그럼 이 안에서는 개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포도송이 개발 제한돼요. 자, 그럼 이거 허가 안 내줍니다. 자, 이쪽 편에도 여기에 자, 을이라는 사람이 3만 미만으로 개발했죠. 그럼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형질 변경 허가 안 내줘요.
이 포도송이 개발 제한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은 개발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이 기준 미만일 때도 뭘 거쳐야 된다?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그냥 허가 안 내주면 되지. 왜 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옛날에 제가 한 10년 넘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합격생 하나가 이미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는데, 자기가 여기에 땅을 요걸 A라는 사람에게 중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물었겠죠. 개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런 걸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개발된다고 했는 거야. 그 개발된다 해라니까 계약을 했어요. 매덕 주고 이 땅을 샀단 말이에요. 포도송 개발 제한 때문에 허가 안 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들어왔습니다. 다 물리달라는 거예요. 이 땅 가져가고 자기 사업하던 준비하는 거 1억짜리 가니까 추가 금액이 매덕이 더 추가돼서 배상 안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해결 방법 없느냐고. 그래서 거기에 이거 해결하려면요, 이 지역을 다 뒤져야 됩니다. 다 뒤져가지고 여기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쪽과 이쪽을 분리시켜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가서 요 땅 일부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도로를 내자 했어요. 도로를. 뭘 내자? 도로. 그래서 요 땅, 이 산사람 A에게도 이 땅 도로 부지로 일부 좀 손해봐라. 그럼 자기는 흔쾌히 손해보겠대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도로 부지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쪽과 이쪽을 구분시켜버렸어요. 구분시키면 여기에 3만 미만까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형지물 이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쪽과 이쪽 구분됐으니까 여기는 3만 미만 새롭게 개발할 수 있죠. 그런 목적 때문에 심의 거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기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쪽과 이쪽을 도로 부지로 구분시켜서 여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니까 그게 심의 대상으로 들어갔어요. 심의 받아서 구분돼 붙죠.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박살납니다. 박살나. 다행히 여기는 그래도 일부 여기에 도로가 요만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킬 수가 있었지만은 이런 것도 없으면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고스란히 다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을 모르면 그냥 모르면 입 딱 닫고 있어야 되죠. 설치면 된다 안 된다? 박살 나요. 박살 납니다. 이거 잘못했다 큰일 나요. 이거 배상 다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가만히 안 둬요. 이 사람들. 사기죄로도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 전문가가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공인중개사는 나라에서 뭐로 봅니까? 토지 전문가로 보는 거예요. 중개사가 몰랐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알고도 속였다 이러다가 사기죄로 걸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골치 아파요. 분리돼야 되고 입증해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이거. 자, 그래서 포도송이 개발 제한 때문에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은 미만일 때도 심의 거쳐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부피 3만 입방미터 이상의 토석 채취할 때도 심의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이걸 잘 안 묻는데 묻는 게 그 밑에 심의 생략 사유라 되어 있죠. 이걸 물어요. 이걸 이 심의 생략 사유 때문에 어떨 때 심의받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두 번째 거 체크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하는 개발 행위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 농어촌 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 정비사업의 농사업 전부는 심의를 안 거치도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이나 사방사업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는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33회, 34회 연거푸 나왔다 돼가 있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내용은 다 5, 6월 달에 이해해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허가 기준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일반 기준, 세부고지 이급입니다. 자, 이 허가 기준. 1번에 개발이 허가의 일반적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 줄칩니다. 형질 변경 면적이 다음 규모에 적합할 것 그렇게 줄치고. 다음은 자 그거는 5, 6월 달에 보세요. 자 기출 문제 때 한번 딱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안에 방갈로 1, 2번 갈로 묶고 암기 프린터도 이게 있는 거죠. 자, 조시적은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 녹지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자란경 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자, 그래서 이 기준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기준은 무슨 뜻인지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기준 미만일 때는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로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이 무한대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기준 미만으로 개발해야 돼요. 자, 그럼 그 기준 이상일 때는 앞에서 본 듯이 자, 심의를 거쳐서 허가받든지 아니면 사업으로 개발해야 돼요. 사업. 자, 옆에다 그래 쓰면 돼요. 그 기준 미만일 때는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로서 허가 내주고 이상일 때는 심의 거쳐가 받든지 사업으로 개발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난 중개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그게 자연 녹지죠. 자연 녹지에 땅을 중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녹지지 같은 경우에는 자, 뭐 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런데 뭐 몇만 제곱미터 중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묻죠. 중개사한테 이거 개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해야 돼요. 정 개발하고 싶으면은 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사업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박스 내용은 다 5, 6월 달에 보세요. 자, 기출문제 때 한번 딱 보면 되는 곳이. 자, 내려가서 양갈로 2번에 자, 줄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해야 돼요. 3번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줄치고 4번에 주변 지역의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등 주변 환경과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도 줄치고 5번도 줄칩니다. 해당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불리한 용자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돼요. 자, 이런 5가지 기준을 일반 기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해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2번에 세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요 두 번째 겁니다. 요거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자, 7, 8은 그대로 두세요. 지우지 마시고 계속 써야 됩니다.